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체 이제 표면 거칠 기호를 더 붙여볼게요. 저번 시간에 1시간 넘는 영상에 그냥 하부에만 깔짝 붙였습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 영상에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 드려요. 자, 어쨌든 이제 하부 쪽을 다 기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이어지는 요 리브들은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필렛 연결돼 있고, 어차피 이 리브부의 이제 가공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물이라는 형태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 리브 쪽에 가공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주물 표면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그럼 다 안 붙여줘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상부죠. 상부도 이제 저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얘기 나왔던 거는 이 원통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역할이 없죠. 조립도를 봐도 그냥 이 정도 사이즈에 되는 이 원통 표면에 뭐가 닿는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월 표면을 그대로 유지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요 2번 부품이었나요? 3번 부품이네요. 3번 부품이 이제 커버하고 얘하고 직경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주물로 그냥 주물 표면으로 그냥 놔두면.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허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직경이 안 맞으면 요 바깥에 커버를 가공해서 맞춘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거를 제어해 주려면 주물 자체에 이제 캐스트 톨러런스 등급을 높여가지고 좀 고가로 제작을 한다든가 뭐 그거 외에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리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된 부분의 가공 처리가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원통만 따로 가공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물 표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제 커버하고의 이제 직경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단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캐스트 톨러런스 자체 주물의 공치 자체를 정밀하게 제어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이제 원통의 직경 자체는 그래요. 요 50파이 요 직경 자체는 이제 주물 표면을 그대로 쓴다. 그러니까 W겠죠. 가공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원통의 길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72라고 돼 있는데 뒤에 거기다가 일반 공차도 그냥 플러스 공차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공차도 아니고 공차에서 마이너스 역은 허용하지 않는 플러스 공차만 해야 된다. 공차의 제어가 당연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 양쪽 끝이 요 길이가 주물 표면 그대로라면 당연히 못 맞출 겁니다. 길이 자체가 72예요. 그러면 주조품의 치수 공차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CT 11등급을 보고 있고 72면 16에 25에 40에 63에 여기네요. 63에서 100에서 캐스트롤로서 11이니까 4.4입니다. 그럼 편측으로는 2.2예요. 그러면 옵셋 공차가 1.1까지 나는 거죠. 최소한 1mm는 더 길던가 한쪽이 편측이 1mm는 더 짧던가. 그렇죠? 이것도 0.1을 잘라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면과 이면은 가공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면에 대해서 표면 거칠 기호가 들어가겠죠. 이제 그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 이제 조립품을 봐야겠죠. 조립품을 쭉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다른 부품이 닿고, 그렇죠? 닿고 그 다음에 볼트로 체결을 하고 나면 마찰이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조립 시 다른 부품과 접촉하는 면 단 조립 완료 후 기구가 동작하게 되면 이게 아니고 요 위죠. 단 조립 완료 이후 두 부품 간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면, 이 면이네요. 근데 이거는 금속과의 접촉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얘하고 닿는 게 뭐냐? 일단은 3번은 아니죠. 3번은 아니에요. 3번은 왜? 중간에 요게 있죠. 요 살짝 요 틈이 있죠. 이게 뭐냐? 가스켓 0.5mm의 틈. 가스켓이라고 이제 처음에 기계 구조 설명할 때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가스켓이다. 그러면 이제 가스켓은 실링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강사마다 좀 나눠지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가스켓이 금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제 예제집들 거기에 실려 있는 정답을 보면
이 부분은 거의 90%가 X로 기입돼 있을 겁니다. X로. 그렇다면 얘를 금속으로 봤다. 근데 제가 가스켓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가스켓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강사님들이 잘못 설명하는 거 고무다. 고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데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스켓은 고무일 수도 있고 합성 수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속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무에 가면 알겠지만 가스켓은 고무 가스켓이 가장 안 쓰입니다. 제일 안 써요. 고무 가스켓은 거의 안 써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은 저가로 빠르게 쉽게 제작하기 위해서 고무 가스켓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제품에 고무 가스켓 잘 안 씁니다. 그럼 둘 중 하나예요. 합성 수지 아니면 금속인데 합성 수지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가스켓은 금속 가스켓을 많이 씁니다. 그럼 선생님 맞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가스켓의 역할을 금속이라고 해도 역할에 집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가스켓을 끼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실링을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이제 기체라든가 아니면 유체가 새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실무 경험 있는 강사님들이 얘가 실링 역할을 하니까 고무일 거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왜? 실링은 고무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쵸? 고무류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금속이면 실링 효과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왜냐면 금속이 고무처럼 이렇게 변형이 가가지고 찌그러 들어가서 틈새를 메꿔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속 가스켓은 약간 보조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금속 가스켓을 쓰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저 금속에다가 실란트라고 해서 실리콘, 고무 재질의 그 액체가 아니라 이제 약간 찐득찐득 젤리처럼 돼 있는 건데 여러분들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창틀에 바르는 실리콘 그거랑 비슷한 그 정도 농도가 되는 그 실란트를 도포를 해요. 얘도 이 가스켓에다 발라줘요. 살짝 라인 그러니까 이 면 전체에 바르지 않고 라인처럼 필요한 띠로 이제 띠의 형태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고 사용을 하지 금속 가스켓을 그냥 다이렉트로 쓰는 경우는 없진 않아. 있긴 있는데 매우 드물다. 그리고 금속 가스켓을 다이렉트로 사용하면 실링 역할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이 됐든 어찌 됐든 고무가 닿는 거 아니냐. 실란트를 발랐어도 고무가 닿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란트는 이제 우리가 고무가 닿을 때 저기가 이제 고무가 닿게 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비금속과의 접촉해서 조립 후 마찰이 발생하지 않으나 상대품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기미를 요구하는 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란트를 발랐을 때는 실란트는 한번 저거 분해하면 다시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실란트 도포라는 거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제 뜯었을 때 그 안에 이제 그 액체, 그 물기 방수 때문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돼 있는 고무 그 접착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걔도 커버 한번 뜯으면 거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란트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요 표면을 매끄럽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설사 실란트가 고무라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기가 이제 실링을 위한 면이니까 Y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실물을 잘 모르신다.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왜냐면 실란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고무보다 더 액체에 가깝기 때문에 그 면이 막 거칠게 돼 있어도 거기 틈새를 실란트가 굳기 전까지는 그 틈새를 다 타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면이 그렇게까지 좋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립 조건인 금속과의 접촉을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스켓이 붙는 면에 Y까지 해주는 경우 뭐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기밀성의 특수성이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요구할 수는 있어요.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가공 상황에서 이 가스켓이 붙는 면을 Y까지 하면 오버스펙이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적인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채점관이 어떻게 채점할지 모르겠어요. 이 Y가 뭐 틀리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맞게 채점을 할지 아니면 그냥 X만 용인을 할지. 하지만 X로 했을 때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고 굳이 이제 가스켓이 닿는 면에 Y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너무 오버했다. 라는 것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X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 어차피 이제 양쪽이니까 두 개를 다 복사해 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가 딱 붙여주고 위치는 똑같이 내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는 한 5mm 정도 이렇게 내려줄 거고 이제 얘는 여기 제대로 붙은 거죠. 왜냐면 이제 표면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표면의 바깥쪽으로입니다. 표면의 내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붙은 거고 이제 얘는 여기 붙는 게 아니라 어디 붙는 거예요. 여기 붙는 건데 같이 갖고 온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거 붙을 테니까. 그래서 무브 해가지고 얘는 여기 거리 값을 아니까 72니까 딱 찍고 직교 켜진 상태에서 72를 보내버리면 되겠죠. 뭐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나씩 갖고 와서 개별적으로 붙여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어떤 위치로 옮길 때 꼭 5mm 옮겨줘야지 이렇게 수치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딱딱딱 위치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선생님 그거 너무 번거로워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게 시험 채점하는 채점관님이 이 기호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그리고 기호가 제대로 된 게 붙었느냐만 볼 거지 얘가 이제 위치가 좀 이렇게 안 맞는다 해서 감점하시진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 같으면 제가 채점관이라고 한다면 감점은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거는 도면이 영 개판이죠. 그래서 감점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감점 기준에 없는 걸 가지고 감점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면에다 제대로 지칭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도면 정리를 깔끔하게 안 했잖아요. 근데 그 깔끔하다는 기준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시험의 기준으로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점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도. 하지만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도면을 가급적이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게 보기 좋은 도면이고 그게 분량을 적게 내는 도면이에요. 그게 효율이 높아지는 도면이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공한다는 거 했으니까 저번 영상부터 제가 하던 게 있죠. 그러면 실제 주물로 주물 원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 길이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아래쪽에다가 만들어야겠죠. 자, 주물로 저거 실제 주물 원형을 하게 되면 일단 아까 우리가 확인한 거 이제 72니까 72에서 이제 CT 11급에 이제 공차는 4.1, 4.4였어요. 근데 그걸 절반으로 나누고 그걸 또 절반으로 나니까 결국 4로 나눈 거를 나눈 길이만큼 얘가 더 튀어나가겠죠. 1.1mm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없다 그랬어요? 가공 여유가 없다. 주물 공차에 따라서 가공 여유가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공 여유부터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RMA 값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요구하는 절상 여유 RMA 값을 봐야 되고 길이가 이제 72니까 가공 완료된 소재의 치수가 72니까 63에서 100. 그래서 A, B는 아주 스페셜한 경우고 가로친 건 스페셜한 경우고 여기서 이제 난 등급 얼마로 할 거야 골라주면 되는데 C는 좀 타이트한 거긴 해요. 근데 저번에 저 C를 보고 했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그냥 C를 할 거예요. 최소한 가공 여유를 적게 주는 방식으로. 근데 이 부분은 결국 설계자하고 그 가공하는 가공 작업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물 작업자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해서 주물 작업자가 나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물어보면 이제 가공 작업자가 내가 저 공차를 맞추려면 최소한 뭐 C급은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뭐 C급은 너무 타이트하니까 최소한 F급은 해주셔야 돼요. 가공 작업자가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주물 만들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물 작업자가 무조건 그냥 무턱대고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가공 작업자가 나중에 가공을 했을 때 그 공차를 맞출 수 있다 없다 뭐 그거를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가공 작업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협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장 여유가 적은
C로 C 등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0.4다라고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옵셋 0.4 만큼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요 두께가 가공 여유다. 그렇죠? 요 두께가. 그래서 이제 얘는 원래 그리고 얘는 가공 여유. 요 가공 여유에서 이제 얼마만큼 가야 돼요? 이제 아까 봤던 4.4. 4.4에서 마우스가 좀 버벅거리네요. 갑자기 컴퓨터가 버벅거리는데 요 4.4에서 이제 절반값 2.2가 가야 되는데 2.2를 가면은 이제 오버되는 많이 길어지는 부분까지 가는 거고 실제 이제 설계치는 이거 이제 4분의 1인 1.1이죠. 옵셋 1.1 설계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요렇게 설계가 끝나야지 이쪽으로 1.1 여기서 밖으로 1.1 그래서 주물 원형의 설계 도면은 여기까지 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일단 안쪽에 구멍부터 먼저 옮겨줄게요. 솔직히 이 구멍을 옮겨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옮겨줄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는 F 필렛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만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고요. 요 이제 내부에 있던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설계상의 치수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공 여유. 요거는 마찬가지 밑에서 했던 것처럼 가상선으로 아이고 잘못했네요. 가공 여유는 제가 가상선 안 했었네요. 여기는 그냥 가공 여유까지도 가상선으로 처리할게요. 요렇게 아이고 자꾸 오타가 나네요. MA로 가상선으로 처리할게요.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제 주물 뜨는 단계에서는 요건 없겠죠. 이건 나중에 이제 면 가공 다 끝나고 나서 나사 가공 들어가는 거니까 나사는 이제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없애주고 자 그 다음에 치수도 여기 맞춰줄게요. 이렇게 되고 요 치수는 지워버릴게요. 없는 거니까 나사는 중심선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해칭도 일단 날릴게요. 날리고 자 여긴 다 맞췄고 이게 이제 반대쪽도 가공되니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네, 반대쪽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 지워서 미러로 넘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끝단에 있는 거 지우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나사도 날려줄게요. 나사도 날려주고 그다음에 이 치수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러 여기 안쪽에 구멍까지 일단 미러 시킬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EX 자, 연장으로 여기까지 얘 늘리고 얘도 늘리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치수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나사는 없으니까 PCD는 당연히 지우겠습니다. PCD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쪽이 되면 요 72로 제작이 되기 위해선 이제 주물 원형은 75mm 딱 떨어지네요. 딱 떨어지는 값이 나왔네요. 딱 떨어지게 이렇게 75mm 대략 3mm 정도 더 크게 이제 설계를 해야 이제 여기에 72mm로 가공할 수 있는 가공 여유를 갖춘 주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물 원형 설계할 때 이 길이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더 봐야겠죠. 일단 요 내부 구멍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제 거기 표면 걸치기는 나중에 보고 일단 이제 상부에 뚫리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실제 주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구멍은 전혀 안 뚫릴 거예요. 전에도 이제 요 아래쪽에서도 있겠지만 여기 나사구멍 제가 없앴죠. 없앴어요. 여기 나사구멍 이제 9파이 정도 되는 구멍인데 이 정도 되는 구멍 주물로 미리 뚫어 놓는다 거의 그러지 않아요. 저 정도 되는 구멍은 그냥 완전히 막힌 상태로 제작을 한 다음에 그냥 드릴로 9파이짜리 드릴로 뚫어버리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나사부는 나사 가공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7파이짜리 이거
가공하겠죠. 10파이, 9파이랑 1파이 차이밖에 안 나죠. 이 정도도 가공하고 얘가 전체를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단을 2mm 맞춰야 되는데 주물에서 2mm 단을 맞춰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공차로.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공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물로 제작을 할 땐 이 구멍들은 전혀 뚫리지 않은 치수 다 날려줘야겠죠. 이 상태로 제작을 할 거다. 그렇죠. 이 상태로 일단 해칭 넣어볼게요. H. 나중에 해칭 다시 넣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이 상태까지 마무리를 찍고 해칭을 넣어줄게. 안시 31로 이렇게 여기 손들이 다 있어서 다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자 그리고 얘는 가는 실선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주물로 할 때 여기는 구멍이 전혀 뚫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뚫리는 구멍들은 전부 다 가공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가공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이 용도가 뭐냐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일단은 구멍이 뚫리는 순서대로 보면은 구멍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작은 구멍이 먼저 뚫립니다. 제일 작은 게 여기 이제 M6의 0.75인데 그럼 이제 M6의 0.75 나사부터 먼저 내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M6의 0.75를 내기 위한 기초 드릴이 있습니다. 나사 가공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나사가 안 나는 요 직경 이게 이제 설계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우리 KS 규격표상으로는 대략적으로 이제 5.19다. 근데 5.19 드릴로 이제 구멍을 원래 이제 대략적으로 이게 소수 좀 뒤로 더 나올 거지만 일단 둘째 자리까지는 5.19인데 5.19짜리 드릴을 갖고 와서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똑같이 구멍을 뚫느냐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5.2짜리 드릴을 갖고 와서 구멍 뚫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가는 드릴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구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비싸요.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드릴 같은 경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끝나는 것도 많이 끝나는 걸 구할 수 있고요. 이제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 피치에 따라서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이 피칠 때는 작업자들이 이제 얼마짜리 쓴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5.19가 나오면 얘보다 직경이 작은 건 안 돼요. 얘보다 직경이 작은 건 안 되고 얘보다 소수점 자리에서 살짝 큰 거 뭐 0.1 정도 큰 거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나사산의 길이 높이가 좀 줄어들거나 그러는데 그 정도는 뭐 봐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러면 이제 5.2파이짜리 드릴로 구멍을 뚫을 확률이 높아요. 5.2파이짜리 드릴로 관통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바로 나사를 내느냐? 아니죠. 나사는 이제 요만큼만 내면 되니까 나사 날 때 힘이 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요 7파이짜리 구멍을 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기 위해서 5.2짜리 구멍을 뚫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여기 그 표면이 남지 않아요. 남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표면 거치기는 필요 없고 그 이후에 어차피 나사를 낼 거잖아요. 그럼 나사에 대한 표면 거칠 기호는 안 넣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사는 표면 거칠 기호 넣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사 가공 방법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사용되는 툴이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표면 거칠기를 Y로 해라, X로 해라 그런 거에 따라서 나사부에 있는 그 나사산 나 있는 그 부분의 표면 거칠기가 달라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확정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작은 드릴로 구멍을 한번 뚫고 그 다음에 탭이라는 툴을 갖고 와서 돌려가지고 나사 모양으로 나사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 툴은 다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툴로 어떻게 가공을 하든 그 나사의 표면은 항상 균일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부는 굳이 우리가 표면 거치기를 기입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절대 나사부에다가는 표면 거치기 기호를 붙이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뚫어주는 건 뭐예요? 7파이짜리. 7파이짜리 4mm를 뚫을 거예요. 제가 원래 치수를 기입할 때, 치수 기입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거 이제 이렇게 기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기입을 한 건 작업자가 이거 10파이짜리 2mm를 파고 거기서, 7파이짜리 2mm를 파는 작업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가공 작업자의 마인드가 좀 독특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은 직경부터 뚫어 나갑니다. 그쪽에 이제 작업하기가 더 수월해요. 자, 그래서 요 4mm를 7파이로 먼저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드릴로는 못 뚫어요. 왜냐면 드릴로 뚫으면 이렇게 드릴 날 끝각에 118도죠. 118도로 자리가 남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밀링 툴. 밀링 툴을 가지고 뚫어야겠죠. 드릴이 아니라 밀링에서 7파이짜리 밀링 툴을 가지고 뚫어주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 표면 거치기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립도. 이제 여러분들은 출력된 걸로 받을 테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이진 않을 텐데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는 암기 또는 이제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리스 니플이 들어가는 위치에 단이 여러 개가 이렇게 파졌다라 그러면 이제 비슷한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지금 7파이 부분은 요 하부예요, 하부. 이게 요 틈새가 되게 얇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나사 직경부터 여기까지가 0.45mm 밖에 안 돼요. 저거 실제 출력된 걸로 보시면 저는 지금 캐드로 보고 있으니까 두 줄선으로 보이지만 이게 두 줄선이 아니라 아주 굵은 선 하나가 딱 그려져 있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간파하셔야 돼요. 이 간파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보다 이렇게 살짝 단이 져가지고 튀어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뭔가 구멍이 직경이 큰 게 더 있다라고 여러분들 간파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멍이 뚫려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 니플을 보면은 그리스 니플의 이제 나사 부분 길이가 나사를 낼 수 있는 부분의 길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스패너 자리 전까지 여기까지 이제 5mm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5mm 정도 이렇게 직경이 이제 쭉 가 있으면은 5mm 전체의 나사를 못 내요. 이거는 나사 설명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끝까지 못 내요. 요 끝에 딱 닿는 다음 직경하고 닿는 면까지 나사를 못 냅니다. 거기까지 나사를 낼 수 있는 툴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불완전 나사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 끝단에 맞춰가지고 딱 설계를 하게 되면 나사를 요 끝까지 쭉 뽑아 올리게 되면 요 불완전 나사부가 체결이 못해가지고 얘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7파이 뚫어준 건 뭐냐면 이 불완전 나사부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깊게 나사가 없는 부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어디 닿느냐? 안 닿죠. 나사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나사하고 이면하고 닿을 리가 없잖아. 그쵸? 그러면 저기는 뭐? 아무런 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X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조립시 다른 부분과 접촉하는 면이 접촉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이거 아니네? 그러면 접촉 안 하니까 위로 올라가야겠네. 위로 올라가면 필요에 의해서 간단한 절삭 가공, 필요에 의해서 절삭 가공을 해요. 하는데 뭐 볼트 이렇게 막 쭉 써 있는데 표면에 안정을 위해 최소한 절삭하는데 표면의 거칠기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표면의 거칠기가 중요하지 않죠. 네. 하는 역할이 없으니까 저 표면이 하는 역할이 없어. 그렇게 되니까 얘는 조건이 뭐다? W다. W를 붙여줘야 됩니다. 7파이에 대해서. 요거 이해하셨나요? 저기가 이제 표면을 7파이 구멍을 뚫어주긴 뚫어줘야 되는데 또 뚫리고 나서 발생되는 이면이 하는 역할은 없다. 그러니까 표면의 거칠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러면 가공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절삭 없음 얘는 아니다. 그러니까 W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W를 붙여줄게요. 일단 7파이 직경에다 붙여줄 건데 직경에다 붙여주면 진력이 갖고 있는 이제 양쪽 요 두 개 치수 보조선이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 양쪽에다 모두 다 붙여준다. 아니라 그랬죠. 원통형이면 여기 있는 이 치수 보조선에 있는 면이나 이 면이나 같은 면 하나의 면이다. 그러니까 한쪽만 붙여준다. 그래서 저는 W 자 이걸 갖고 올게요. CO 자 여기서 NEA 근처점으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요게 되게 애매해요. 다른 데는 다 문제. 다 문제 안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요게 문제예요. 다 써.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끊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거 뭐 있어요? 딤 브레이크. 딤, BREAK. 하고,
이제 이 치수로 선을 끊어줘야 되게 얘를 딱 선택을 하죠. 자, 여기 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굴 선택해요? 얘를 선택해요. 얘를 선택하는데 클릭 딱 하면 어디도 나가요? 여기도 나가요. 여기도 나가요. 그래서 이게 딘브레이크를 할 때 전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전에 딘브레이크를 제가 어디서 보여드렸더라? 아, 여기 했는데 여기 없앴구나. 전하고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전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다 다시 붙여줄게요. 전에 상황을 다시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전에 저기다 붙였던 거는 자, NEA 해서 딱 붙여줄게요. 전에는 이제 닿는 데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이 이 선이잖아요. 이 선을 끊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은 얘가 아니야. 근데 지금은 뭐냐면 닿는 데가 얘하고 닿는 거야. 이 두 개가 다. 같은 애야. 딘브레이크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붙어 있으면 여기도 끊어져. 근데 여기 끊는 거 아니거든요. 이 면을 지칭한다 그래서 딱 붙여줘야 돼. 이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아이씨 딘브레이크 못 쓰는 거래요. 근데 요때 이제 조금 머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해요.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게 선을 대충 그려요. 그려가지고 얘를 가는 실선 이렇게 이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여기 치수보조선을 겹쳐있잖아요. 이 선하고 상관없죠. 이걸 메꿔주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출력하면 굵긴 똑같이 나올 거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치수 이렇게 붙여줬는데 같은 거에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은 얘를 붙여줄 때 좀 다르게 붙여줘야 돼요. 어떻게 붙여줘야 되냐면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릴게요. 자 이렇게 딘브레이크하고 전을 했어요. 여기 딱 붙여줬잖아요. 이 상태에서 무브 얘를 잡아서 자, 여기서 이렇게 위로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건데 이렇게 띄워주면 안 되지. 그쵸? 안 닿잖아. 출력하면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저게 출력했을 때 티 안 나게 살짝만 띄워주는 거예요. 살짝만. 아주 살짝만. 그래서 무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올려주는데 0.01mm 이렇게 띄워줘요. 0.01mm. 그러면 CAD에서 봤을 때도 여기를 있는 대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확대하지 않는 이상은 안 보여. 이해하셨나요? 예. 이렇게 살짝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딘브레이크 할게요. D-R-E-A-K. 자, 그리고 얘를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이게 요거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안 되게.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자격증 얘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표면 거칠기 실무에서 쓰는 방법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도 다루기를 할 거예요. 실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안 쓰니까 잘.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준다. 근데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여기 상황이 복잡해지잖아요. 그 복잡해지는 원인 자체가 이 이제 공간 자체가 좁다. 솔직히 말하면 전에보다 더 좁은 개념이 돼요. 전에는 이제 중간에 걸린 데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자체만 가지고도 벌써 좁잖아요. 그러면 좁으면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한다. 오해 소지가 없으면 치수값 뒤에다 붙여줄 수 있다. 그러면 얘도 오해 소지가, 특히 오해 소지가 없는 게 어떤 경우냐면 직경을 나타내는 치수일 때. 오해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도 치수값 뒤에다 붙여줄 수 있는데 얘는 뒤에다 붙여주려면 뒤에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얘처럼 여기 있는 얘처럼 치수를 얘도 요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바깥으로 뺐죠. 얘도 바깥으로 빼주는 거예요. 치수를 바깥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W를 똑바로 된 애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뒤로 살짝 물릴게요. 뒤로 살짝 절반 정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저는 끝에 길이를 맞추는 걸 좋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저처럼 안 하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저 끝나는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아이고, 잘못했다.
PER. 왜 퍼펜디큘러가 안 먹지? 이렇게 하면 먹으려나? 안 먹네요. 이렇게 하고 PER. 지금 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제 결벽증이에요. 도면에 대한 제 결벽증이니까 이렇게까지 맞춰주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제 얘를 커버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얘를 커버할 정도? 얘를 커버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길게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얘는 칠파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처리해줘도 된다. 그렇죠? 이게 낫겠죠, 차라리. 여기서 이제 뭐 dim브레이크 하고 이제 좁은 데다 억지로 우겨 넣는 거보다는 이게 나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직경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요 바닥면도 W가 들어갈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복사해 볼게요. CO. 복사를 하고 이제 얘는 어느 면? 요 바닥면이니까 이제 이 면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치수부터는 여기죠. 자, 여기다 놓고 4하고 좀 겹치는 것 같으니까 무브 앞으로 좀 빼줄게요. 무브 앞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적절한 거리를 4하고 거리를 적절히 띄워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로 인식이 되나요? 문제로 인식이 안 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로 인식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해칭하고 이렇게 겹쳐 있으면 이 기호 형태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기서 할 때도 여기 치수 보조선하고 겹쳤다고 거기 끊어줬잖아요. 얘 뭐하고 겹치냐면 외형선이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외형선이 가로지른 데다 치수 이렇게 표면거실 기호를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외형선 끊어주셔야 돼요. 둘 다 끊어야 돼요. 해칭도 이 부분에 해칭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아니 이미 해칭을 했는데 야 그리고 지금 외형선 이게 저기를 끊고 야 이 작업 근데 이 작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REC 그냥 렉탱으로 여기서 요 표면거실 기호를 보시고 대략적으로 이제 살짝 요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각형을 눈대중으로 여기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지나가지고 여기서 끊겨야 되니까 살짝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는 여기서 얼마만큼 오느냐 이게 중요하죠. 눈대중으로 살짝 이렇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바로 뭐 해주냐 트림 TR 트림 해주고 이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틀을 잡아주고 나서 엔터 그 다음에 뭘 해주느냐 해칭 끊겼죠. 그렇죠? 그리고 외형선 끊겼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거칠 기호가 잘 보이도록 외형선도 끊어주고 해칭도 끊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저게 겹쳐가지고 저렇게 이제 표면거칠 기호가 안 보인다. 그럼 감점. 그건 100% 감점해야 돼요. 원래 저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되게 이제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지만 실무에서는 저 번거로운 작업을 안 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럼 선생님 그걸 알려주고 그걸 자격증 시험 때 쓰게 하면 되죠. 근데 그거 자격증 시험에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제가 나중에 그걸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그게 자격증의 실격사항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그걸 못 써요. 자격증 실격사항에 있는 항목 한 줄이 있는데 그 한 줄하고 싸워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쓰면 원래 이제 생각 있는 채점관이라면 그걸 실격시키면 안 되는데 실격 항목에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격을 안 시키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 채점관이 똑똑하면 실격 안 시키는데 모든 채점관이 그럴 거라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방식을 실무에 쓰고 있는 그 방식을 자격증 시험에 써라 라고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그렇게 쓸 수 없는 게 뭐냐면 실무는 이 외형선을 끊는 행위를 금기시합니다. 제 이제 블록 강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무는 이 단품도를 나중에 조립도에 그대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끊기면 안 돼요.
제 블록 쪽 강좌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떤 식으로 쓰는지. 블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조립품이 그 단품의 블록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끊겨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끊기지 않았는데 끊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실무 작업자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그 방식을 모르는 실무 작업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아까 겹쳐 있는 상태 있죠. 그냥 그대로 표면 거치를 기입해놓고 그냥 도면 출력해요. 그럼 작업자가 잘 안 보일 거잖아요. 신경 안 써요. 예,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번거로워지고 피곤해지니까 그냥 겹치는 채로 두고 그냥 출력을 해버린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실적으로 이제 제가 일했던 회사의 제 상사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들은 이제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처리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 직경 10파이 예, 여기죠. 여기 이제 역할을 보면은 여기 역할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이 형상 작동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이제 그리스 닛불이잖아요. 그리스가 주입되는 곳인데 이쪽으로 이제 그리스가 새 나오는 거. 새 나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중간에 얇은 고무판을 하나 댄다 그랬어요. 이게 실링 역할이죠. 그럼 여러분들 딱 지금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게 고무고 조립을 하고 면이 닿고 실링을 했어. 얘는 명확하다. 얘는 명확하다. 뭐냐? 이거죠. Y 비금속과의 접촉. 그래서 조립 후 마찰이 발생하지 않으나 상대품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고무니까 상대적으로 낮죠. 거기에 기밀을 요구하는 면. 기밀을 요구하는 면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W다. 여기 이제 W 하셔도 돼요. 아니, W 아니라 Y다. Y다가 딱, 여기 이제 저기 있는 기준대로 Y다라는 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Y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자, 저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일반 시중에 있는 답지들 보시면 저 부분, W입니다. W로 가공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이론하고는 벗어나나. 여기 이제 저 기입표는 이론하고는 벗어나나. 여긴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 이 실링을 꼭 넣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꼭 넣어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설치되는 조건에서 중력이 작용되는 게 아래쪽으로 작용되죠. 여기에 이제 유체가 있다고 하면 얘가 스스로 위로 기어 올라오려고 하는 성질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누수가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네, 그리스 닛불이. 그러나 그리스 닛불은 점성을 가진 애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점성 때문에 얘가 여기 들러붙고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걔가 조금씩 이 나사 쪽으로 이동을 해요. 안쪽에 이제 그리스가 들어오는 관로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오다가 여기 달라붙어 남아 있어. 그래서 다음번 또 주입하면 또 이제 또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걔가 점점 여기 있는 애를 그리스를 밀어가지고 이쪽으로 점점 오다가 나중에 나사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서 점성을 유지한 채로 요 나사를 타고 볼 올라오긴 올라와요. 안 올라오지 않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채운 다음에 여기 틈새를 비집고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가 떨어지는 이제 자중에 의해서 떨어지는 요 방향이 아닌 그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오는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다 거쳐가지고 나사를 다 거쳐가지고 요 공간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삐져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 이틀 가지고 한대요. 기본적으로 뭐 몇 달을 써야지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몇 달 쓰기 전에 한번 여기 세척해주면 되지. 청소 한번 해주면 돼. 풀러가지고. 저기서 오일 그리스 닛불이 삐져나왔네? 그러면 한번 딱 보여. 그리스 닛불 사이 틈새로 이제 뭐 그리스가 삐져나왔네? 그러면 그리스 닛불 싹 풀러가지고 거기 한번 청소해주고 다시 쪼으면 또 몇 달 뒤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무 패킹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해요.
과한 건데, 그럼 선생님 왜 이런 문제를 냈어요? 실제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기출 문제가, 어,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놨어요. 있으니까 똑같이 해줄게.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표면에 굳이 이제 Y까지 가가지고 기밀성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애당초 중요다가 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W로 가고 하고, 그냥 힘으로 눌러가지고 고무 패킹 그냥 삐죽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밀폐 시켜버리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어차피 이 면이 잘 안 나와도 나중에 여기서 이제 꽉 조으면은 여기 이제 고무가 이렇게 우그러져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모서리에서 밀폐가 돼요. 실제 요 면이 닿는 데서 밀폐가 되는 게 아니라 모서리에서 밀폐가 되기 때문에 얘는 크게 의미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 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W로 붙여도 된다. 그렇죠. 어쨌든 가공은 들어가야 되니까 W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10파이도 요 뒤쪽에다 붙여주려고 하면 이제 얘를 뒤로 빼줘야겠죠. 빼주고 이거 아마 그대로 복사하면 될 거예요.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은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 왜 안 좋아해요?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얘하고 간격이 너무 좁아. 그렇죠. 다양한 걸 고려를 해요. 이렇게 하면 감점이냐? 감점 안 돼요. 감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도면적으로 제 개인적인 주관에서 도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나중에 출력하면 여기 거의 붙은 것처럼 보일 텐데 이게 우리가 도면을 확대해서 보니까 그렇지 나중에 출력해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볼 텐데 저 떨어진 거 미세하게 보이는데 참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요 7파이에서 경험을 했을 때 얘 높이가 얼마예요? 우리가 이거 그릴 때 높이를 봐서 알잖아. 7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10이잖아. 요 거리 10이잖아요. 요 거리. 그럼 3mm 남네. 그럼 뭐 여기다 그냥 붙여주면 되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렇게 돌려치기 심한 경우는 8개 45도까지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45도는 진짜 오버고 이렇게 돌려치기 해서 이거 미리 만들어 놓는데 솔직히 저는 시험 볼 때 이거 안 만들어 놔요. 저는 그냥 이것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선생님 나중에 90도 되는 거 돌려야 되잖아요. 돌려요. 왜냐하면 자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딱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요 위를 찾아가지고 여기를 확대를 해서 여기서 얘를 가지고 복사를 걸어가지고 다시 축소를 해서 다시 여기를 확대해서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저 여기 옆에 W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왔다 갔다 안 하고 90도를 그냥 돌려버려요. 저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나는 이렇게 4개를 다 만들어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래.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괜찮겠죠. 근데 저는 이 만들어 놓은 90도 꺾어 놓은 거 쓰느니 그냥 이거 갖다 붙여놓고, 요 주변에서 그냥 갖고 와가지고 복사해서 그냥 로테이트로 돌려 쓰는 게 편해요. 제 생각, 제 주관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요거 위에 거 그냥 똑바로 된 것만 만들어야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건 이거는 만들어요. 이건 만듭니다. 뒤집어진 거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만드냐면 X는 뒤집어진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Z도 뒤집어진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Y는 뒤집어진 게 필요해요. W도 뒤집어진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만들어줘. 이거 미러에서 이렇게 만드느냐? 솔직히 그러지도 않고요.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어차피 이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180도 돌려줘요.
저 이렇게 만들어줘. 뭐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제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잘 판단해서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렇게 이제 준비 작업을 많이 안 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돌려 쓴다 그냥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쪽 구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남은 거는 이제 내부 구멍이죠. 내부 구멍만 정리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표면 거칠기. 그런데 내부 구멍 하기에는 벌써 지금 제가 영상 시간을 한 50분을 잡아먹었네요. 거의 1시간 됐는데 이 추세로 간다면 이 내부 구멍 하는데 1시간이 더 걸릴 거야.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쵸? 그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좀 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한데, 실제 학원에서 배울 때는 제가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특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학원 강사에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 못 드려요. 최대한 짧게 설명해야 돼요. 왜? 주어진 시간은 있고, 나가야 될 진도는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다. 그래서 요 내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마저 마무리 짓자고 한다면 여기 10파이도 여기 이제 여기 있죠. 여기도 해줘야지. 여기도 가공하잖아요. 그렇죠? 2mm 가공하니까 요 면도 이제 거칠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칠기는 똑같이 W죠.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뭐예요? 요 7파이 때 W랑 똑같이 싸우죠. 해칭과 싸우고 외형선과 싸우고. 요 처리 방법 똑같습니다. 해주는데 아까 전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했는데 여기서부터 하면 너무 과해요. 그냥 요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적절히 이제 커버되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림 얘 선택하고 엔터. 자, 해칭 잘라주시고 외형선 잘라주시고 요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잘 보이잖아요. 그쵸? 깔끔하게 표면에서 이거 잘 보입니다. 요렇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요 안쪽 구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